지난 3개월 동안 금값이 25%나 폭등했습니다. 은값은 40%, 구리는 30%가 올랐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 전 세계 금속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고 AI 혁명은 구리 수요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은 은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는 투자자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금속의 숨겨진 기회와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2,700달러를 넘어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러시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1,050톤의 금을 순매수했거든요. 이건 195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7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렸고 인도와 터키, 폴란드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을 모으는 걸까요?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는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키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깨달았죠. 달러 자산도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금을 선택한 겁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짜 안전자산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2025년에도 추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금은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약점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분쟁, 미중 갈등, 대만 해협 긴장, 북한 문제까지 세계 곳곳에서 불안 요소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값은 급등했거든요. 그럼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물 금 구매입니다. 금은행이나 귀금속 거래소에서 골드바나 금화를 살 수 있죠. 장점은 실물을 직접 보유한다는 안정감이고 단점은 보관 문제와 높은 수수료입니다. 보통 살 때 3에서 5%의 프리미엄을 내야 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금 ETF입니다. 한국에서는 케오덱스 골드 선물 같은 상품이 있고 미국에는 GLD나 IAU 같은 대형 금 ETF가 있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실물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종이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광주 투자입니다. 뉴먼트, 바리골드, 앵글로골드 같은 대형 금광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거죠. 금값이 오르면 금광주는 보통 금값 상승률보다 뒤에서 3배 더 오릅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크죠. 전문가들은 2025년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JP모건은 3,100달러, 골드만삭스는 2,900달러를 예상했거든요. 만약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거나 달러가 급락하면 3,500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한 보유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배분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죠. 금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다. 한 가지 더, 금에 투자할 때는 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원화로 금을 사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은 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은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주로 투자 수요와 장신구 수요로 움직이지만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5G 장비, 의료기기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첨단 산업이 거의 없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 수요는 약 1억 2천만 온스인데 공급은 1억 온스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온스가 부족한 거죠. 이 공급 부족은 2025년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 약 20g의 은이 필요한데 2024년 전 세계에서 설치된 태양광 용량이 500기가와트를 넘어섰거든요. 이건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태양광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그린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2030년까지 태양광 산업만으로도 은 수요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기차도 은을 엄청나게 씁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15에서 28g의 은을 사용하지만 전기차는 25에서 50g을 씁니다. 거의 2배죠. 하이브리드 차는 18에서 34g을 사용합니다.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400만 대를 넘어섰는데 2030년에는 5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 수요가 연간 수천 톤씩 증가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은 수요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서버와 고성능 컴퓨터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챗 GPT 같은 AI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급증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하나에도 은이 상당량 사용됩니다. 문제는 은 광산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은은 대부분 아연이나 구리, 금을 캘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순수 은광은 전체의 3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값이 올라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광산 개발에는 최소 5에서 10년이 걸리죠. 지금 당장 새 광산을 개발해도 2030년대가 되어야 은이 나옵니다. 은에 투자하는 방법도 금과 비슷합니다. 실물 은을 샀거나 은 ETF에 투자하거나 은광주를 사면 됩니다. 한국에는 KODX 은선물 ETF가 있고 미국에는 SLB나 PSLV 같은 대형 은 ETF가 있죠. 은광주로는 펜아메리칸 실버, 휘튼 프레셔스 메탈스,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같은 회사들이 유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숫자인데 역사적 평균이 5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 현재 이 비율이 85를 넘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이 금에 비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은값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죠. 1980년, 2011년에 그랬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60으로 돌아간다면 은값은 지금보다 40% 이상 올라야 합니다. 금값이 그대로여도 말이죠. 전문가들은 2025년 은값이 온스당 35에서 4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온스당 28달러 수준이니까 30에서 40%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만약 금값도 함께 오른다면 은값은 50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은 투자의 장점은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도 높다는 겁니다. 금이 10% 오를 때 은은 20에서 30% 오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니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에 투자할 때는 포트폴리오의 3에서 5% 정도를 배분하는 게 적당합니다. 금보다는 작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제 구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리는 금이나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지만 전기화 시대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구리가 있거든요. 전선, 모터, 배터리, 전자기기 모두 구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5년 구리 시장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구리연구그룹은 2025년 구리 수요가 공급을 연간 40만 톤 이상 초과할 거라고 전망했죠. 이건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거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수천 톤의 구리가 들어갑니다.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서버 연결 등 모든 곳에 구리가 필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는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건설된 데이터 센터 면적이 서울 여의도 크기의 10배를 넘어섰죠. 이 추세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둘째, 전기차 혁명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구리가 20kg 정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는 80kg이 들어갑니다. 4배죠. 테슬라 모델 3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만 83kg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구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급속 충전기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수백 킬로그램의 구리가 필요하거든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전기차 충전소가 1천만 개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셋째, 송전망 확충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력망을 새로 깔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여기에 구리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대부분 외곽 지역에 있어서 도시까지 전기를 보내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선이 필요하죠. 미국만 해도 2030년까지 전력망에 투자할 금액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유럽과 중국도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요. 넷째,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요국입니다. 2024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구리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2025년에도 이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재채기만 해도 구리 가격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문제는 공급입니다. 구리 광산은 개발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환경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기존 광산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광석을 캐고 있죠.
칠레와 페루가 전 세계 구리 생산의 40%를 차지하는데 두 나라 모두 물 부족과 사회적 갈등으로 생산량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4년 페루에서는 광산 노동자 파업으로 생산이 몇 달간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구리 투자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리 ETF입니다. 미국에는 CPER이나 JJC 같은 구리 ETF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ETF로 투자해야 하죠. 둘째, 구리 광산주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BHP그룹, 서던코퍼 같은 대형 구리 생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보통 구리값이 10% 오르면 주가는 15에서 20% 오릅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셋째, 구리 선물이나 옵션 투자입니다. 이건 전문 투자자들이 쓰는 방법이고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ETF나 광산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 톤당 8,500달러 수준이니까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만약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거나 큰 광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1만 2천 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리 투자의 핵심은 장기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전기화와 탄소 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앞으로 10년간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죠.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 은, 구리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먼저 포트폴리오 배분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금 7%, 은 2%, 구리 1%로 총 10%를 금속에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중립적인 투자자는 금 5%, 은 3%, 구리 2%로 총 10%를 가져가면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금 4%, 은 4%, 구리 4%로 총 12%까지 배분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금속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방식 선택입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ETF가 좋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거래가 편하거든요.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광산주가 낫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실물 금속은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단기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금속 투자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좋습니다. 3에서 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에 1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매달 2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네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금속 가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비중이 틀어집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원래 비중으로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30% 올라서 비중이 7%에서 9%로 늘어났다면 일부를 팔아서 다시 7%로 맞추는 거죠. 다섯 번째는 피해야 할 실수들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상품에 손대지 마세요. 2배, 3배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에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소문이나 유튜브 정보만 믿고 투자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데이터와 분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당이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금속 투자는 최소 1에서 3년은 봐야 하는 장기 투자입니다. 넷째, 수수료를 간과하지 마세요. 실물금은 살 때와 팔 때 각각 3에서 5%씩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0%가 증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율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금속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중요합니다. 달러가 약세면 원화 기준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달러가 강세면 수익률이 깎입니다. 2025년은 달러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죠.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에 900만 원, 은에 600만 원, 구리에 300만 원을 배분합니다. 금은 케오덱스 골드 선물 ETF로 600만 원, 금광주 펀드로 3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은은 미국 SLV ETF로 400만 원, 은광주로 200만 원을 넣습니다. 구리는 구리 광산주 ETF로 200만 원, 프리포트 맥모란 주식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고 1년 후 리밸런싱합니다. 만약 금값이 20%, 은값이 30%, 구리값이 15% 오른다면 전체 수익률은 약 22%가 됩니다. 3천만 원이 3,66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죠. 물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손실 한도를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마이너스 15%를 손절선으로 잡습니다. 2025년 금속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합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만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악재가 터지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화와 탈탄소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더 확고히 할 것이고 은과 구리는 산업 수요 폭발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10%만 금속에 배분해도 충분한 해지 효과를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금, 은, 구리 시장은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난 기회를 줄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